뇌압이 올라가면서 눈에 이제 시신경이 유두라는 게 있습니다. 유두 이렇게 볼록볼록 유두가 부종이 오게 되면 시신경 중심부가 시신경 혈류 공급에 장애가 오게 되면 시력 장애가 발생하고 주변부가 시력 장애가 시신경의 혈류 공급에 장애가 되면 시야 장애가 발생합니다. 근데 중심부는 안 보이고 주변부만 보인다는 얘기는 중심부에는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시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고 주변부, 망막 주변부에는 혈류 공급이 되면서 겉에 주변부만 보이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뇌압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혈액의 70%는 물입니다. 피가 돌지를 못하게 되면 물이 70%가 이 물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붓게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성이나 이제 약물성으로 인한 경우는 중심성 망막염, 망막 중심부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또 당뇨망막 증식병명 가운데서 병증 가운데서 증식성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당뇨로 인해서 망막과라는 혈류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혈액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또 물에 잠기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습성 황반 변성으로 인해서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 공급이 드루젠이나 노폐물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면 또 황반 변성이 되고 그것이 습성 황반 변성이 되면 출혈과 함께 부종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두 부종, 시신경의 유두가 부종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이 시신경으로 혈류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 침은 대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혈액이 꽉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취했을 때 침 맞듯이 혈액이 순환이 안 되고 꽉 막혔을 때 침을 마시게 되면 이게 혈관이 확장됩니다. 에너지 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돌아야지, 기가 돌아야지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지 피 안에 70%인 수분도 인체 전체적으로 그 부위에 물이 차 있는 것이 물이 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약으로도 부종을 빼내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손상된 시신경을 살리는 치료를 하지만 침 치료는 즉박공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효과. 그 일독해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침을 한 번 맞아도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침은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침을 한 번만 해서 변화가 오는 경우는 급성질환인 경우는 한 번만 해서 변화가 옵니다. 근데 만성질환인 경우는 확 막혀 있던 게 침을 맞으면 뻥 뚫립니다. 하루나 이틀. 이틀 정도 지나면 관성의 법칙 또 평균 회귀의 법칙에 의해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 맞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매일 맞고 또 증상이 더 심하면 하루에 2번 맞고 그래도 더 심하면 침을 잠잘 때 꽂고 자고 침이라는 것은 계속 이 인체에 막힌 기운을 순환시켜서 기가 막히면 통증이 오게 됩니다. 혈액이 안 돌면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통하게 되면 안 아프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병든다. 피가 통해야지 생명도 통하게 되는 겁니다. 피가 돌아야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서 조직과 세포가 살아난다. 그래서 침과 한약은 항상 같이 합니다. 같이. 단순히 보약을 먹기 위해서 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경우라면 한약만 복용해도 되지만 치료 목적으로 약을 먹는 경우라면 또 한약과 침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또 부항요법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침을 맞으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약을 먹으면 원인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혈관 내에 있는 노폐물과 찌꺼기, 우리가 죽은 피라고 얘기하는 어혈, 사혈, 선지피, 또 담적, 콜레스테롤, 이 혈관 내에 쌓여있던 당, 끈적끈적한 이물질들이 엉겨서 하수도 막히듯이 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은 부항요법으로 피를 빼내는 겁니다. 선지피뿐만 아니라 엉긴 피, 순환이 안 되는 혈관을 막고 있는 찌꺼기는 침으로 빼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침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 찌꺼기가 적은 경우는 피에 다시 순환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찌꺼기가 큰 게 꽉 막혀 있다. 정도가 오래됐다.
그래서 어혈이라는 건 처음부터 어혈이 옮기는 게 아니라 찌꺼기가 많이 쌓였을 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당뇨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동맥경화라든가 또 노화로 인해서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폐물이 많다든가 담적이라든가 수독이라든가 몸에 독소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이 혈관 내에 쓰레기로 사용돼서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면 세포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사혈요법, 자랑요법, 부항요법, 나쁜 피를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여기의 혈관과 머리의 혈관, 여기의 혈관과 손가락의 혈관과 눈의 혈관, 여기의 혈관과 대장의 혈관 다 통해 있습니다. 만약 통해 있지 않다면 이 세포는 죽은 겁니다. 혈액이 공급이 돼야지 이 세포가 살아있는 겁니다. 모든 조직, 모든 눈이건 눈, 코, 입, 모든 뇌, 모든 발가락 다 혈관이라는 이런 걸로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에서 피를 내고 어느 부에서 침을 맞으면 해당되는 부위 막힌 혈관이 터지거나 노폐물이 찌꺼기, 혈관을 막고 있는 노폐물들이 배출하게 됩니다. 귀 끝에서 침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아픈데 왜 귀 끝에서 피를 내나? 귀 끝에서 피를 내거나 귀 뒤에서 피를 냅니다. 이첨혈, 입의 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피를 내게 되면 눈다래끼나 염증성 질환, 눈이 가려워야 아파요. 눈이 안압이 올라요. 눈이 충혈되고 순환이 안 되고 독소가 쌓여 있는 것들을 눈 주변에서 피를 내기도 하지만 귀의 끝에서 피를 내거나 귀 뒤에서 피를 내서 눈 안에 염증성 질환, 안압이 높은 질환, 눈이 충혈되고 아픈 질환을 치료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혈관과 귀에 있는 혈관이 서로 통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혈자리와 눈 안에 있는 혈자리가 서로 통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피를 내서 이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해서 그러면 가려운 게 좋아지고 안압이 올라갔던 게 내려지고 눈이 충혈되고 아프던 것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